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안전사회라는 말이 중요할 수가 없는데 안전사회 이거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사회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방법 모르면 안전사회의 중요합니다. 뭐라고 안전사회의 중요합니다. 이거요. 1000번 방법이 알아봐야 안전사회는 방법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머리도 아니고 하다못해 손가락에서 한 방울 더 뽑아버리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면 한 방울 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말을 과장해서 말인데 자 머리 살에도 이상하고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손에 한번 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손에서 피를 좀 뽑아버렸어요. 한 3숟갈 됩니다. 그죠? 그거 뽑아놔서 쓰러졌어요. 예전에 어디를 뽑더라도 딱 여기까지만 뽑아 말아야 되는데 그 손을 넘어버리면 쓰러진다. 또 쓰러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견디겠다는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처음에 엠마부터 뽑아야 됩니까? 이런 때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노인이 그렇죠. 노인이 홍차도 좋고 붉은색도 좋고 혈색이 좋다 이 말이죠. 다 좋아 보인다 그러지.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또 병원에 피검사 해왔는데 혈색도 수치도 적어도 막 14가 나왔다 이 정도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혈색소 수치 좋으니까 보통 혈색 수치가 사람이 막 8까지 내려가도 어딜 때문에 하는지 죽진 않다 그렇지. 그래서 마음 푹 먹고 그냥 살 해버리죠 그렇지. 그날 집에 가지고 막 쓰러졌다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요 혈색소 수치로는 정상, 울음색도 불거스레한 정상 나이만 좀 많다는 뿐이지 그것만 보여주고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살 한 컵 정도는 뽑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한 컵 그냥 막 뽑아버렸지. 그러니까 살까지 스프를 가지고 의를 하고 심을 뽑아버려 생각하고 거기로 그날 바로 쓰러진다는 사람 맞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노인이라 하는 자체가 벌써 뭐냐 하면 나이가 80 같으면요 80%는 의리를 하는 걸 답을 잡아야 됩니다. 야. 아무리 혈색 수치가 정상을 나왔다 하더라도 80%가 의리고 겨우 20%만이 계속 괜찮은 피인데 이 20% 여기다가 피가 많이 모자라졌습니까? 그렇죠? 피가 자체는 건강한 피 맞지만 양이 적잖아요. 그렇죠? 체격은 굵지만 그렇죠? 이런 사람은 피를 조금만 뽑아버리면 20에서 5만 더 뽑아내버리면 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20에서 15를 내려갔다 하는 건 이거는 거의 25%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림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먼저 이걸 참고를 하되 이런 노인은 처음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보라고 책에 나옵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그게 한 숟갈이 되든 소주잔 한 잔이 되든 조금만 해봐야 말이에요. 특히 생일을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견뎌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그 다음 답을 정하라. 이게 바로 상황이라 맞죠? 그때 상황을 따라라 이거 아닙니까? 그 상황 이론이 알고 보면요 이게 수학적인 집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리죠.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말로 하면 그냥 상황이지만 여기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얘기다. 아 여기 이렇게 나온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결국 앞으로 자기 손을 지게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의외로 나오는 모든 모양 보는 게 이거 앞으로 경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론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제 몇 번 살 하느냐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런 경우도 사실 워낙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고 이런 질문 하나 잘 풀리게 되면 다른 질문도 사실 또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몇 번 하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비형사에 하는데 여기 부항 이렇게 생긴 부항은 여기다 그렇다. 여기다 차를 6번 하면 여기만 좀 풀어보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다.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비형 치료 원리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무좀 치료하는 원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좀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책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형도 우리 인체에 코도 말단이에요. 말단. 그렇죠. 말단 부분 아닙니까? 자, 이 손가락도 그렇고. 자, 그러면 말초. 발등이 있고 이 발가락이 있는데 보통 무좀이 발가락에 이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무좀혈이라고 어떤 신선사를 그래서 무좀혈을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 자리를 처리하면 요 자리에 있던 무덤이 나왔고 여기를 처리하면 요 자리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한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요 스타일을 쭉 하면 나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네. 이게 뭐 같은 냐면 애들이 용돈이 떨어지면 무한대 달라고 그랬었죠. 그런 사람이 그 대답으로 용돈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달라야 됩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달라는 게 최고야. 예. 할아버지한테 달라해봐. 누가 달라고 그러지? 맞죠, 그죠? 이거 정답이야, 맞죠? 정답 맞죠, 그죠? 애는 그 말을 정답을 알고 이제 이게 진짜 정답이냐? 아니죠?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죠,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다음 말은 참이냐 거짓말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명제라고 합니다. 거짓이냐 참말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예요. 수학에서. 명제. 참과 거짓이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죠. 바지를 입으면 남자다 참이냐 거짓이냐 꽃이 피면 봄이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애들이 이거 처음 보면 애들은 헷갈려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하니까 애들이 헷갈리지 바지를 입으면 남자 맞잖냐 그지 그래서 무슨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꽃이 피면 봄 맞잖아 아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 선생님 너희들이 지금도 수학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똑바로 배울 거야.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가 뭔지 솔직히요. 수학적인 사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다리 교량 분석을 못하고 빌딩 건물 못 짓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은 오도의 전문적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래나 부르라 하면 한곡 잘 모르겠지. 수학적인 지식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받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보다는 그 분야에 아닌 게 없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쪽하고 수학이 꼭 들어가야 되고는 수학공. 그러니까 수학교를 얼마나 합니까? 수학과니까 가장 아마 돈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는 영어과에 해봤지만요. 영어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학과가 훨씬 더 비싸고요. 수학 강사가 더 대접받습니다. 수학과의 교사들이. 머리가 나쁘면 성발이거든. 네 맞습니다. 수학이 그만 중요한데 이것도 수학으로 따지자는 거지 결국은. 바지를 입으면 남자가 맞을 때도 있죠. 아닐 때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건 참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런 말은 거짓말이야. 꽃이 피면 봄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겨울도 꽃 피잖아요. 이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적어도 하셔야 되나 그러면. 예. 그래서 아까 뭐 하다 그랬습니까? 몇 번 사야 되느냐. 이거 뭐 한 세 번만 하면 됩니다. 한 세 번 내지 한 5번 정도 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게 정답이냐? 정답이 안 되지. 10번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단 한 번으로 성공할 때가 있어. 그렇죠? 맞잖아요. 이 말 들렸습니까? 10번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한 번 해도 성공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3번, 4번, 5번이라는 이걸 내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참고사항이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도 내 경우는 요 정도 했다 이래 되는 것이지. 이 항상 답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그렇죠? 전문가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지. 그러나 초보자가 이발자 하다가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10번 해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몇 번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성공, 사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책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몇 번을 따지지 마라. 또, 양을 얼마나 뽑았느냐, 이것도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횟수를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횟수를 따지면요. 부항을 10번 했다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한 방울 뽑았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방울 그렇죠. 10번 해봤자 1방울밖에 안 뽑았어요. 그거는 제대로 하는 거 한 번 해본 것보다 적죠. 그렇죠. 맞습니까? 한 번을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몇 번 이게 중요한 거지. 제대로 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막연히 몇 번가 답이 됩니까? 그래서 어회를 뽑았느냐 생회를 뽑았느냐 또 다른 겁니다. 생애를 의회를 뽑지 않고 하다 보면 생애를 나오거든. 생애를 뽑는 방식으로는 구강 아무리 해봤자 1번 20번 해봤자 병은 낫지 않고 못 간다. 피부종만 가지고 사람 쓰러지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병은 못 고치고 사람만 병원에 실려간다. 피부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한 번도 우리가 강조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횟수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결론은 뭡니까? 쉽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사연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혈을 돕기 위한 것이고 어혈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는데 악성 어혈 그렇죠. 또 보통 어혈, 뭐 생혈에 가까운 어혈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몇 번을 뽑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양을 따져라 양 그렇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악성 어혈을 뽑았다면 조금만 뽑아도 효과 봅니다. 조금만 뽑아도. 예. 악성 어혈이 진짜 몸에 나쁜 것이거든요. 진짜 몸에 나쁜 것이고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성 어혈을 제대로 여기서 만약에 딱 한 번에 펼쳐가지고 요 부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다. 이 부항을 했을 때 요 부항 악성 어혈을 이렇게 요 부항에 반 정도 채워가지고 한 번만 덧거려도요 이 코가 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틀렸습니까 내 말? 한 번만 가져도 코가 막히던 코가 뻥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염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답이 되느냐? 그럼 내 말이 답이냐? 답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한 번에 그렇게하고 음악 못 뽑다가 비염이 남는다는 보장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염의 원인이 어디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요만큼 뽑았다는 가지만 가지고도 이 자체 여기서 뽑았다는 그 자체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100% 아니라는 거죠. 비염이 오는 원인 중에는 요 자리에 의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 전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비염이 많이 옵니다. 콩팥이 나쁘다거나 장기 기능이 나쁘면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몇 번을 묻지 말고 어느 정도의 악성 어혈을 얼마만큼 뽑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거는 이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어른이냐 아이냐 덩치 큰 어른이냐 아이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 어른이 여기에 어혈이 한 컵 있다면 애들은 아마 반 컵이 더 가야 되겠죠. 또는 3분의 1이야. 어느 거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격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무좀익을 설명해야 돼요. 이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족스러울 만큼 놀라울 만큼의 어혈, 악성 어혈이 한 컵을 기본적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무좀 치료 원리를 보면 안다.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여기 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가락에서 어혈을 아주 엄청 뽑아버렸습니다. 뽑았는 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좀이 완치된다? 보상이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무좀이 완치되려고 하면 이 무좀이 서식하는 이 발가락에 어떻게 된다? 무좀이 활개를 치는 이 자리에 피가 잘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답은 원리적으로 풀어라 이 말입니다. 병이 나라 그러면 아픈 자리에 병이 있는 그 자리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제 정답 아닙니까? 그 몇 번 하느냐? 얼마 해야 되느냐? 며칠마다 해야 되느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며칠마다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 사람이 무리 안 할 정도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무리 안 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리에 피가 잘 돌 때까지 한다. 피가 원래는 10만큼 잘 돌았는데 15만큼 잘 돌아주면 5만큼 더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0만큼 해버리면 피가 3배 잘 돌기 때문에 아마 안 나는 병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에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만 사용했다고 피가 잘 돌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냐 이거지. 내가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잘 나오면 좋겠죠. 이 수도꼭지가 수원집부터 해가지고 거쳐가지고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요 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뚫는다고 물이 잘 나옵니까? 물은 잘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 요 자리만 막혔을 때는 여기로 뚫으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자리만 막혔을 때 그렇죠? 그래 수도가 전체가 관이다 녹서가 다 막혀버렸다. 요 자리 뚫는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이 수도가 전부 다 이거 뚫어줘야 돼요. 맞죠? 그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대국적으로 풀어야 되지. 약간 그 장기로 풀려고 하면 안 되나? 장기로. 요 자리 하면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듣는 사람은 그런가 해가지고 당장 빠져들겠죠. 와서 해보면 쉽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심하던 무좀을 완전 완치시켰단 말입니다. 예. 이제 발가락이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발등에도 어혈이 엄청 많다는 걸 알고, 예? 발등 어혈도 많이 뽑았고, 발목과 이 무릎 관절에서 다 뽑았어요. 아니, 뭐, 어쨌든 지금은 무좀하는 건 근처도 안 합니다. 발가락 무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발바닥부터 하고 발바닥 옆쪽으로, 발 전체가 무좀이에요, 그냥. 예. 환장하면 그냥, 이거 못 견뎌요, 무좀. 그때마다 아직도 약이 좀 안 잊어버립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약, 아미실. 무좀 그냥 이름도 아직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걸 많이 썼는지. 발바닥도 뽑습니까? 발바닥. 눈이 아닌 것에는 말고. 눈에 이거 과학으로 사용 안 됩니다. 안개는 다 꺼지는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무좀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발등에도 어혈이 있으면 뽑아야 되고 발목에도 뽑아야 되고 이 많습니다. 다리에. 그 많은 어혈 다 뽑으려 그러면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할 겁니다. 난 차라리 일찍 죽고 말지 그 커지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게 뭐냐면요. 애들이 아무리 좋은 일도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네 아빠도 네 평생 먹을 밥을 한꺼번에 다 먹으러 가면 그 말에는 피자도 1년 동안 먹을 피자로 지금 다 먹으러 가면 아무도 안 먹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애들이 나중에 한평생 살아가서 밥을 먹으면 밖으로 술을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걸 왜 먹느냐? 먹는 그 순간이 즐겁잖아요. 맞죠? 그 이상 못 먹습니다. 이게 꼭 맞춰니까 밥 먹는 거고. 예. 그날 밥 먹으면 즐겁죠, 맛있죠, 배부르죠. 이 사이라는 것도 내가 요 자리가 뭔가 좀 안 좋아 해보면요. 하고 나면 얼마나 제대로 뽑으면 꼭 그 자리 효과를 봐. 완전한 효과는 아니지만 뽑은 만큼 효과를 봐요, 보니. 예. 고마서. 그러다 보면 여기 어느 날 또 뭐 안 좋은 신호가 옵니다. 뭐 가래바가 이런 신호. 또 그거 해보면 또 어혈이 뽑는 기술만 제대로 있으면요. 성공적으로 뽑아보니까 뽑을 때는 좀 아플 때 가끔 아프긴 하지만 뽑아놓고 나면 시원해요. 정말. 효과 보거든. 고무술 한다니까요. 10년 후를 내다보고 아니고 당장 효과 보면 고무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 다리 전반적으로 많은 어혈을 뽑고 무슨 말 뽑고 나면요. 나중에는 막 진짜 건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무좀이 완전 사라지려고 그러면 발목이다 해서 발, 심지어는 콩팥도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가 잘 돌면 병이 낫는다 하면 이 말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피가 잘 돈다 할 때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뭐라 그랬죠. 피가 잘 도는 건 무슨 의미한다? 요 무좀 있는 자리에 피가 많이 온다. 양쪽으로 피가 많이 흘러온다. 이거 맞죠? 그렇죠? 이거 막혀가지고 피가 돌다가 요 무좀 있는 그 자리에 1분에 10cc의 혈액이 흘러가다가 20cc 두 배로 늘어났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면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피의 양이 늘어났다고 반드시 효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같으냐면 애가 영양가 가치가 10만큼 있는 음식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걸 20을 준다고 해서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피의 양만 따지지 말고 뭘 따지라 그래도 이건 피가 하셔야 되는데 정말 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피가 잘 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양쪽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피 잘 돈다 하면 잘 돈다 하면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래도 이 장려를 하시는 분들은 피가 잘 돈다는 말은 양만 따질 게 아니고 뭘 따져야 된다고요?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품질 교체. 혈액의 품질도 같이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비염. 비염도 그렇고 껌버스 눈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양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피끼리 일려갖고 흐른다고 해서 바로 병이 팍 나는 게 아니고 이 피가 더러운 피일 때는 피가 아무리 많이 흘러가야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 이런 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내 공기가 맑은 공기가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지만요. 이제 공기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잘 흐르면 좋은 줄 알고 그렇죠. 이 공기가 지금 막혔다. 흐르지 않고 멈추었다. 그래서 공기를 흐르게 하자. 그렇죠. 앞에 전문 열어, 입문도 열어, 그럼 바람이 착 돌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 도니까 공기에 신전이 있는데 더러운 공기가 말지 못하면 그렇죠. 말지 못하는 공기가 막 오염되고 연기 무슨 이상한 독가스라도 섞이는 그런 연기가 공기가 갑자기 들어온다면 차례 문 닫아야 되죠. 그렇죠. 문 닫는 편이 차례 낫다 말이죠. 그래서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것들이 원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그런 피는 안 흐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뭡니까? 장기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지. 맑은 피가
근데 또 맑은 피를 따지면요. 이 맑은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안다 이 말이야. 폐가 맑다는 건 무슨 하느냐. 물처럼 이렇게 응? 그 안에 물고기 집에 또 물고기 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맑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물고기는 물이 맑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그 맑은 계곡에서 나는 그 투명한 건물을 물고기는 맑다 그러지 않고 걔들에게는 산소 많고 먹이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걔들은 물이 좋다는 건 걔들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체세포는 피가 맑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맑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맑은 것은 물처럼 말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은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있을 것은 있어야 된다. 있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맑다는 것은. 또 없을 것은 없어야 한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 전부 상황입니다. 상황이 자꾸 나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침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눈은 뜨는데 눈 뜨는 순간 일어날까 말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없을 것은 없어야 되고 있을 것이 되는데 없을 것은 뭐냐면 요산이라든지 뭐 독소 같은 거 이걸 없애는 기능은 간과 콩과 한다. 있을 것은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되죠? 영양가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 아닙니까? 그 영양가 산소에 의해서는 피 기능이 좋아야 되고 장 기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통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항상 먼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 살 안 해도요. 두통이 나는 사람 많고 어깨 통가지도 나는다는 사람이 있고 무좀도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 처음 쓰기를 보십시오. 예. 여기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를 부터 해가지고 뭐가 낫더라 이런 얘기 많이 원리 좀 맞는 얘기. 자꾸 이거 했던 얘기 반복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 이거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사실상 이건 이 사회 공부는 끝나는 것이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우주 공부하는데 물론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색깔을 띠느냐 이걸 연구하는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안 봐도 그냥 사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변고치는 것도 물론 몇 개 아무리 할 거는 하고 관찰할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답이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사회 필수해야 되겠네요. 예, 뭐 질문 있으면 하나만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투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좀 건방진 측면도 있고 좀 당돌한 끝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당돌한 측면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 나이 18살, 19살 때 인생에 큰 시련을 겪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때 제가 뭘 딱 쫓았다니까요. 그때 저는 그때부터 저는 어디 가서 건방집니다. 되게 건방집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맛으로 사니까 그게 제 잘난 맛으로 산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친구들 모임 가면 나한테 말하는 말이 안 돼. 아니 막 정치 이야기 다 듣는 난 아무 것이 하고 싶네. 실습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시속 시간이